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심사를 끝내고 졸업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 관련 책도 쓰고, 이제 다른 논문들도 투고하느라고 한 학기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고양이 인형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인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는 이제 곧 정관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학위를 땄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복지 연구라고 하는 것이 동물이 있는 기관에 가야 하는데 현장을 사실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 그 다음에 학술 연구와 저술 활동,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주 금지 캠페인입니다.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 보호소도 다녀보고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고양이를 막 데려다가 집에다 잔뜩 키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좀 개와는 달라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이제 길에서 인간과 반 정도는 야생, 반 정도는 인간에 기대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략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은, 그 역사는 사실 인간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곡식을 저장해야 될 창고가 필요했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창고에 들어오는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고양이의 특성상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를 갑자기 집에다가 들여와서 키우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굉장히 고마운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세금을 들여서 고양이를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TNR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화 정책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굉장히 질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다 비슷비슷하고, 그 고양이를 포획한 이후에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텐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줍이라고 해서 주로 봄과 가을에 일어나는 일인데, 봄과 가을에 어미가 이제 새끼를 낳죠. 최대한 중성화술을 많이 한다 해도 이상하게 계속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도 안 잡히는 고양이들은 꽤 있어요. 그 고양이들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와 함께,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고양이도 독립을 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자기 집 주변에 아기 고양이들이 울고 있어서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엽기도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막상 데려왔는데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을 때 보호소에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좀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의 엄마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는 계속 아가 양이에게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기 양이가 잠깐 그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보호소에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하면 보호소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구조를 해야 하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그런 아기냥이들이 들어오면 거의 직원들은 한두 시간, 1시간, 2시간마다 이제 아기냥이에게 우유 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처럼 키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결국 면역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엄마의 품에서 자라서 엄마 젖 먹은 고양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좀 특성이 집단 생활에 좀 취약해요. 개처럼 적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높은 폐사율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은 뜻에서 구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미로부터 납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냥이들이 주변에서 보인다면 거기에 혹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좀 며칠간 관찰을 해보시고, 그 엄마가 없는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때만 구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소의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기냥의 미래도 그렇고, 그리고 그 관찰하는 기간 내에 주변에 그 아기냥이를 입양하실 분을 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각각 가지고 계시는 SN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기냥이 입양을 먼저 알아봐 주시면 보호소에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보호소에서는 너무나 많은 과밀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고양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양주 파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져 내 손으로 들여오고 내가 박스를 가져와서 그 고양이를 넣는 순간 그 고양이의 입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양이 인형을 앞으로 데리고 다닐 예정이에요. 누가 제인고달 박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인고달 박사님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제가 필요하고 또 꼭 해야 될,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인고달 박사님은 침팬지를 연구하셨지만 저는 야옹이를 좋아하고 또 야옹이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냥 상징처럼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고 또 책으로도 쓰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곧 조만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캠페인 때 봬요.